네,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줘서 유리화를 시켜주셔야겠죠.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 둘이 곱하면 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1을 빼면 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남게 되는 거는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이런 형태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주어진 급수가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중요한 성질 하나 있죠.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일반항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이 중요한 성질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저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an-1 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사용해서 지금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2의 n제곱 얘도 무한대로 가고 3의 n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2의 n제곱도 무한대로 가요. 이런 경우에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2랑 3 중에 숫자가 더 큰 3의 n승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3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얘는 3분의 2의 n제곱인데 이가 한 개 더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분모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준 거니까 얘는 3분의 1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에 얘는 2가 하나 더 줄어든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3분의 2의 n제곱이 0으로 가고요. 3분의 2의 n제곱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모는 3분의 1만 남게 되고 분자는 얘 극한값 얼마다? 1이다. 아까 얘 구했죠?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두 급수가 수렴하고 2an-bn이 6이고 an 플러스 2bn이 4다 되어 있네요. 얘는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수렴값 알파 그 다음에 bn의 급수값을 베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은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요 식은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를 2를 곱해줄까요? 2 베타는 12, 그 밑에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4 해서 얘네 두 식을 더해 주시면 5알파는 16, 따라서 알파는 5분의 1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2 베타는 4 마이너스 알파니까 5분의 4, 따라서 베타는 5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시면 5분의 18이 돼서 정답은 5분의 18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분의 1을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n이 뭔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것, 수열 an은 우리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 sn-sn-1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an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SN은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n-1은 n자리 대신에 n-1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n 그냥 2분의 1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n 사라지고 남는 거는 2분의 1에 2n-2니까 네, n-1이 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1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주어진 급수 n은 이번에 2부터 무한대까지네요. 그리고 an 자리에 n-1 집어넣어주고 a에 n 플러스 2는 n자리 대신에 그냥 n 플러스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네,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는 k는 2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n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분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 색깔로 써볼까? ab분의 1 요런 형태는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수원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b-a야. 얘가 b고 얘가 a잖아요. 그럼 b에서 1을 빼면 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엔 k-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묶고요. 2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3분의 1, 3분의 1 사라져요. 그럼 걔보다 숫자 더 큰 거 4분의 1, 5분의 1 다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살아남아요. 그럼 뒤에서도 대칭을 이루어서 맨 마지막 항이랑 뒤에서 세 번째 항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이 아니라 n-1번째 항. 그러면 여기 n-1 집어넣어주면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세 번째 놈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네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 0으로 다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즉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그냥 다음 곱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식을 변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얘 첫 번째 항 보시면 얘 1분의 1이랑 똑같죠.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혹시 규칙 찾으셨나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2,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n번째 항은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원에서 봤던 공식이죠.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더하는 거.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k.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n까지 더하면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수를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바꾸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분모가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얘 바꿔주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분수 두 개 곱해진 형태니까 앞에 했던 것처럼 이용하시면요. k는 1부터 n까지. 자, 요 경우에는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b-a 하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묶어주고 1부터 집어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 사라지고 여기서는 맨 첫 번째 항이 살아남아요. 그럼 뒤에서도 맨 마지막 항이 살아남게 되겠죠? 맨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입니다. 플러스 1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항 요놈만 살아남게 되고 앞에 요놈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사실 얘가 0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2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을 간편하게 나타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의 급수는 2고 제곱은 6일 때 첫 번째 항이랑 공비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요거 an의 급수는 2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1-r분의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쉽게 했을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이 뒤에 두 번째 거, 얘 제곱인 거. 일단 제곱인 거는요. 얘 항 쭉 나열해보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항 그냥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 합번 곱한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 두 번 곱한 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의 R의 제곱 A1의 제곱의 R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비도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급수의 합은 그죠? 1 마이너스 공비의 첫 번째 항 얘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분모가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서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의 A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얘가 얼마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r분의 a가 2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1 플러스 r분의 a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관계식 2개 그 다음에 모르는 문짝 2개니까 끝났네요. 여기서 a는 2-2r이고요. 여기서 a는 3 플러스 3r이에요. 그럼 쟤네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지우개가 나와? 2-2r은 3 플러스 3r 그래서 넘겨주시면 5r은 마이너스 1 따라서 공비 r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첫 번째 항은 저 관계식에 의해서 5분의 1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곱일 때 식 바꿔주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맨 처음에 하나하나 넣어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 첫 번째 항 구해볼게요.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주시면 2분의 1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8분의 1 코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1 코사인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코사인 그래프 오랜만에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 됐던 거 맞죠? 주기는 2파이고 2분의 파이일 때 0이고 파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3파일 때 0인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3파이 0이고요. 2파이는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차례대로 넣어보시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홀수일 때는 다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일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빨간색 말고 흰색 나와주세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는 게 마이너스 32분의 아니다 64분의 1이겠네. 64분의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64분의 1 안 구해도 가능하긴 했었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계산하시면 4분의 5 분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사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짝수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 바로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이미 했었죠. 따로 떼서 하는 거. 네, 앞에 거 따로 떼시면요. 요렇게 묶어주시면 공비가 2분의 1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 묶어주시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둘 다 수렴하니까 사실 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거는 4분의 7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7분의 4분의 3이니까 얘는 7분의 3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7분의 3이 돼서 7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지금 분모는 5의 n제곱이에요. 근데 위에 분자는 2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해가지고 2가 한 개 더 많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묶어주면 돼요. 2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3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수렴하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뒤에 것도 똑같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주시면 2 곱하기 5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3분의 2 2분의 1분의 2분의 1은 1이니까 3 그래서 얘는 3분의 4 더하기 3이 돼서 3분의 13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수에 n 플러스 1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를 활용해가지고 도형 문제 푸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지금 AC의 길이, BC의 길이가 8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 R1, R2, R3를 계속 만든대요. 그랬을 때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항상 1-r분의 a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항은 R1, 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딱 봐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45도,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당연히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변의 길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16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사실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네, 4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닮은 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 닮은 비가 m 대 n이면 길이 b는 m 대 n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넓이 b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m 제곱 대 n 제곱으로 간다 그랬어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공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R1 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얘도 사실 2라는 걸 알아냈어.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바로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 닮은 비를 이용하면 사실 지금 4대 2니까 길이 비로 따지면 2대 1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넓이 비율이니까 4대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4분의 1 이렇게 돼서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게 바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구하셔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넓이의 합은 1-4분의 1분의 16, 즉
4분의 3분의 16이니까 3분의 64.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1.235, 35, 35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는 수열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끊어서 요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1.2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서 1.2, 그 다음에 플러스 0.035, 플러스 0.0003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릿수가 2개씩 늘어나요. 그래서 공비는 100분의 1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2는 10분의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고 0.035가 첫 번째 항이니까 얘 분수로 바꿔주시면 1000분의 35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990분의 1223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지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7분의 1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급수의 이제 차를 계산해서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 기억나시나요? 급수의 성질을 사용하려면 사실 두 급수 알파 n 그 다음 알파 n이 알파 그 다음에 이 베타 얘네가 수렴해야 되거든. 근데 수렴할 때 요 뺄셈을 이제 쓸 때 따로 떼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이가 지금 수렴할까? 사실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 그지? 수렴하니까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두근 알파 베타를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베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사실 체크를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 과정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실 작으니까 물어본 거 맞아요. 물어본 거 맞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급수를 그러면 따로 떼서 베타의 n제곱, 알파의 n제곱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의 급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베타고 첫 번째 항이 베타입니다. 요 뒤에 거는 공비가 알파고 첫 번째 항도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에 분모 통분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1-베타, 1-알파 통분시켜 주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서 알파 베타는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약분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에는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인데 제 푸시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인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 아까 체크했었거든? 그래서 얘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말했지만 1-r분의 a. 우리는 결국에 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항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반원 C1의 넓이가 될 거예요. 반원 C1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원 전체 넓이는 파이야. 그럼 반원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값 2분의 파이라는 거 구했다? 그러면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 구해야 돼. 공비를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기했었던 닮은 비. 닮은 비 가볼게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넓이잖아. 그치?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두 번째 C2 반원의 넓이거든. 그럼 반원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접선이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수직으로 만나겠지.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똑같이 그어볼게. 그러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각 AOB의 넓이가 6분의 파이. 그러면 요 각의 크기도 6분의 파이가 돼서 여기 특수각인 삼각형 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30도, 60도, 90도.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는 여기 보시면 R, 여기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빗변의 길이는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길이도 사실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R이거든.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마이너스 R의 2배는 1 플러스 R이랑 같죠. 빗변이니까.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R은 1 플러스 R. 그래서 R은 3분의 1이라는 거 구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반원 C1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그럼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네 닮은 비는 노란색 닮은 비는 1대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넓이잖아. 넓이 비는 제곱이 된다 했어. 그럼 1대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 대항 2분의 파이. 그래서 9분의 8분의 2분의 파이가 돼서 정답은 16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